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제2의 폭스바겐 사태가 오는 걸까요? 국내에서 판매된 일본 닛산 차, 그중에서도 경유차에서 배기가스 관련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폭스바겐 차량들은 연료가 다 연소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배출될 때 걸러주는 장치를 조작했던 건데요. 이번 닛산 경유차는요, 엔진 내부 온도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오존층을 파괴하고 인체를 망가뜨리는 질소산화물을 과다하게 배출시킨다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어떤 차종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살펴봅니다. 개통한 지 넉 달 된 신분당선 연장선은 강남에서 광교까지 30분대에 연결되지만 비싸다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노선과 겹치는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안이 추진된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은 하루 5만 2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애초 예상했던 수요의 3분의 1 토막입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지자체는요, 신분당선과 겹친다는 이유로 용인과 수원에서 버스 노선 20여 개를 조정한다고 하는군요. 광교에서 강남까지 운임이 최대 2,950원입니다. 평일 출퇴근만 계산해도 최대 한 달에 10만 원 돈이 지하철 운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버스 노선이 없어지면 고스란히 이용해야겠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서는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자, 시카고의 싱싱싱,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고요.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대리운전 1644 퀵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화한 54,000원부터, 렌탈 화한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차종에서 배기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닛산 자동차네요. 캐시카이. 여기서 지금 배기가스를 불법 조작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네. 어떤 차입니까? 이 캐시카이 차종은 이 닛산에서 나오는 이 중형 정도의 그 SUV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또 뭐 여러 가지 요새 SUV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략 차종으로 등장한 지 한 1년 정도 돼서 지금 현재 판매된 부분들은 800여 대 정도가 지금 판매되고 있어서, 예.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그 인기 있는 SUV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데, 네. 800여 대가 판매가 됐다. 그렇다면은 이 캐시카이에서 어떤 내용이 조작됐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조작된 부분은 EGR이라는 장치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라고 보통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네, 맞습니다. 이미 이 경유 자동차의 엔진에 부착되어 있는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작년에 폭스바겐에서 생겼던 문제는 이 LNT라고 배기후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예. 엔진에서 배출가스가 나올 때 머플러로 나가기 전에 걸러주는 그물망이라는 유사한 장치가 이제 LNT라는 장치인데요. 예. 이 장치가 미국에서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바로 폭스바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번에 캐시카이는 이 배기후 처리 장치가 아니라 엔진 자체에서 이 배출가스를 다시
흡기 쪽 연소실로 흡입시키는 방식으로 온도를 낮춰주는 제어 방식인데요. 예. 이 장치, 엔진에 부착되어 있는 제순환 장치를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엔진 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폭스바겐의 조작 사태와 또 이번에 그 캐시카이에서의 배기가스 불법 조작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사실 폭스바겐 자체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폭스바겐 자체는 이 규정치 질소 산화물이 지금 40배 이상 뿜어져 나오고요. 또 방법 자체가 실내 인증 기준, 허가를 받기 위한 인증을 받을 때는 프로그램이 동작돼서 배기 후 처리 장치가 정상 동작돼서 잘 걸러주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예. 이게 길거리에 나가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 조작 프로그램이 동작이 되면서 이 걸러주는 장치가 아예 걸러주질 못하다 보니까 질소 산화물이 40배 이상 뿜어져 나오게 만들어준 거죠. 예. 그렇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출가스를 걸러주지 않다 보니까 연비나 출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의 조작이 폭스바겐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캐시카이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일반적으로 EGR이라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는 온도 제어를 통해서 유입되는 가스량을 좀 조정을 해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문제는 20개 차종 중에서 이 캐시카이라는 차종은 일반 온도에 해당되는 35도 정도에 맞춰줬다는 문제점을 제시를 한 거고요. 예. 그러나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45도, 50도에 온도 제어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폭스바겐하고 이번에 캐시카이 문제는 약간 좀 성격이 틀린 부분이어서 다르네요. 예, 논란의 가능성 분명히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폭스바겐은 예. 조작 프로그램 자체가 들어간 것인데 캐시카이 자체는 온도 제어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배출가스에 대한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예. 온도 자체를 35도라는 온도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논란거리는 다른 차는 45도, 50도는 괜찮은데 35도라고 제어에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우리만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아마 반론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은 이 캐시카이 차량에서 그 질소 산화물 네. 그러니까 그 오존층과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물질이잖아요. 맞습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이 이런 것들이 배출된다는 거죠. 그렇죠. 질소 대기중의 화합물하고 결합이 되면은 예. 요새 우리가 뭐 주의보나 이런 거 많이 듣고 있는 미세먼지, 우리가 1급 발암물질, 폐암 같은 거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 미세먼지를 만드는 근본 물질이 바로 질소 산화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에 리콜 되나요? 맞습니다. 이 차종은 이번에 발표해서 10일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요. 뭐 일단 사장을 형사 고발을 하고 또 해당되는 차가 814대가 해당이 되는데 예. 이거 1.5%를 해당되는 3억 3천만 원의 이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 정지 명령이 내려지고요. 예. 이미 판매된 814대의 차량도 전량 리콜을 해야 된다는 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부분이라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 예. 문제점은 이게 이제 질소 산화물 실내 인증 기준에 20배가 나왔지만은 17배 또 10배 이 20개 중에서 19개가 이미 규정을 다 어긴 거거든요. 예. 사실 말씀드리면 나쁜 차, 더 나쁜 차, 아주 나쁜 차 중에서 한 대만 가지고 했다는 부분들은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물론 이 조작에 대한 것들도 35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45도, 50도는 괜찮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또 이게 어떤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차량을 인증을 해줄 때 정부가 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점검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일반 세계적으로 예. 인증 기준 자체가 실내에서 해주는 방법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20개 차종은요 이미 실내 인증 기준에는 다 받아서 판매가 허가된 제품들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내년 9월부터 실외 인증 기준을 강화를 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한유럽 FTA가 되기 때문에 유럽하고 동일하게 내년 9월부터 적용을 하는데 예. 내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 기준이 1km 주행할 때 0.08g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이것의 2.1배까지만 외부에서 도로에서 운행되는 걸 2.1배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메이커들이 이런 이 기준에 맞춰주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은 허가가 안 되는 차종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시장과의 신뢰 싸움으로 가는 거군요. 결국은. 맞습니다. 상당히 고민되는 거고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도 그 인증을 받을 때 당시에만 기준을 충족시키면은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후에 조사해서 또 고소 고발하게 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들도 이번에 발견이 됐죠? 맞습니다. 지금 20개 차종 중에서 1개 차종만 만족을 했고요. 19개 차종은 다 위법을 했다는 건데 네. 이미 유럽, 영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도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넘어가는 건 확인을 했어요. 어떤 차들입니까? 이 차종은 거의 전 세계 차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내 메이커 모두 다 해당이 된다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번에 조사한 20개 차종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디젤차가 모두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앞으로 추후에 나머지 차종들도 계속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다 몇 년 전부터요. 실내 인증 기준에 비해서 이 외부 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는 훨씬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러나 실제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기준에 대한 것들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폭스바겐 차 같은 경우가 예. 작년 9월에 발생을 해서 이 1,100만 대가 전 세계 차종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이게 다른 차보다도 질소산화물이 40배가 배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겁니까, 그게? 이 차종이 국내만 12만 대인데요. 예. 12만 대가 지금 8개월째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리콜 시기라든지 이것도 아직 발표도 안 했고요. 예. 소비자 보상도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른 차종을 조사하는 것도 구멍이 어딘지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이미 이렇게 큰 구멍이 나 있는 경우 조치를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폭스바겐의 차종이 더 문제가 되는 게 더 많은 이 질소산화물이 배출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조치는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요. 폭스바겐 차량은 아직도 문제가 있군요. 맞습니다. 아직 조치도 못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부분을 리콜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거의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연비나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리콜을 안 받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 또 이 소비자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한 배상 조치에 대한 부분들 아무것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정부에서는 할 일이 다른 차종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 대한 강력한 조치도 필요한데 아무것도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건 조치 문제점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법적 구조적 부분들이 좀 취약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판매되는 메이커들 수입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한국 법대로 해라 이럽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추상적이고 무르다는 뜻이거든요. 예. 좀 더 미국 같은 징벌적 보상제를 자동차 분야에 도입을 하든지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의를 봤지만은 폭스바겐 차주한테 $1,000 이상의 바우처를 지불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필요하면은 이 차를 모두 다 회수해서 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2조 원, 3조 원 정도를 이 합의를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징벌적 보상, 특히 이제 매일 뿜어져 나오는 이 유해가스에 대한 것들도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천문학적으로 벌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놔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조항을 좀 이런 어떤 기계와 관련된 사항들은 조목조목 만들어서 네. 커다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이런 처벌이 필요하다. 네.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하고 있는 유영환입니다.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특별히 IMF 때나 이럴 때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그분들하고 얘기하면서 같이 커피도 먹고 2-3시간씩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됐던 부분, 이루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헤쳐나왔던 역경의 세월들을 들으면서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고요. 또 어쩐 때는 지체 부조화한 분들을 병원에서 모시고 댁까지 가서 안방까지 들어가서 침대에 눕혀드릴 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보람이 있죠. 택시 여건들이 이렇게 뭐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서 지원 차원 좀 약한 것 같고요. 친절하게 하고 싶어도 기사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요금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들 또 보람 있게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하고 있고요.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고 있죠. 택시를 정류소나 이런 거가 너무 없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정류소가 있어도 뚝 떨어진데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카메라나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참 배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를 빼라고 그러고 택시들이 가장 큰 집들은 고충이에요. 지금 와서. 그때는 인도 부분을 1.5m 정도 들어가서 넓은 쪽은 거기에 뭐 5대나 7대 정도 택시를 정차할 수 있게끔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도 받을 수 있고 손님들도 탈 수 있게끔 인도가 불편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죠. 소망이라는 거는 늘 살아가면서 건강하는 것이니까 체력이나 휴식 부분에서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내가 없이 살아도 감사하게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셨네요. 특히 앞서서는 IMF 외환위기 때 아팠던 이야기들 승객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좀 위해줄 수 있는 그런 택시란 공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찌 보면 이 택시라는 게 공공성을 띠잖아요. 이제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대중들의 손과 또 발휘되어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어떤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신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시면요, 저희가 여러분께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선물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한 통 넣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조니 마티스의 노래 A Certain Smile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들어올게요. 아시아 3대 보트쇼 2016 경기국제보트쇼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올해는 고양 킨텍스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데요. 해양 레저의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 해양 레저 기술인력 모집도 함께 진행됩니다. 경제의 신성장 동력, 해양 레저 산업의 위상을 경기국제보트쇼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창에 경기국제보트쇼를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해양수산부와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문의전화 1670-8785.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어서 오시고요. 수도권 부동산 동향 살펴보고 서울시 소식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아우,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진. 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이 또 카베진이지.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3번. 카베진 코아 S.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좋은 상품만 골라 글로벌 자산 배분하면서 관리도 받고 철세도 하고 싶다. 는 고객님,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까지 다양한 절세 방법이 미래에셋증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ISA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는 미래에셋증권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고데기에 되었어요.
2주 됐나? 6개월 된 팔 흉터가 고민이에요. 제왕절개 흉터예요. 한 1년 반? 흉터, 늦지 않았어요. 임상으로 입증된 더마틱스 울트라가 흉터를 관리해드립니다.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자, 매주 화요일 수도권 사용 설명서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과 수도권 부동산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지난 4월에 주택 매매와 전월세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다 줄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4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86,298건,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이 121만 1,02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4% 그리고 6.9% 감소했습니다. 네. 실제 수도권 매매는 지난달 43,452가구가 거래돼서 전년 동월 대비 31%가량 줄었는데요. 서울과 경기는 각각 30.7% 그리고 34.8% 감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월세 거래량도 2011년 12만 1,000가구를 기록한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저금리 때문에 전월세 거래량 중에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4.6%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2.2%포인트 증가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의 월세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체 매매 시장 자체는 좀 계속 과열 양상이다가 주춤했었는데 이제는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지방주택 시장은 오히려 지역 경제나 산업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도 경기도는 보합 그리고 서울의 일부 지역만 상승하는 거래량 둔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좀 격차가 나고 있군요. 네. 자, 그리고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이런 게 나왔는데 자, 이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리모델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모델링이 맞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 리모델링은 이제 건물을 완전히 부수고 대지부터 새로 조성하는 이제 재건축과는 좀 다르게 그 건물 뼈대를 비롯한 일부를 남겨두고 고쳐서 다시 쓰는 방식입니다. 예. 수직 증축 같이 이제 추가로 층수를 올리거나 또 단지 내에 여유, 토지 공간이 있으면 건물을 새로 짓는 수평 증축 같이 이제 가구수를 늘리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네. 상하수도나 교통, 학교 이런 주변 기반 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또 재건축에 비해서 공사 후에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높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는데요. 재건축은 30년, 반면에 리모델링은 준공한 후에 15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서울에서 리모델링 대상이 포함되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한 1,940곳 정도로 서울시가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가구 수를 늘려서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리모델링 방식이 한 168곳으로 추정이 되고요. 단지에 따라서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지원 내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리모델링 희망 주민들에게 이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그러니까 일부 이자비를 부담해주고요. 그리고 조합 운영비, 공사비 융자 같은 이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고 하는데, 예컨대 이제 증축된 주차장 일정 부분을 만약 이제 주변에 지역사회에 개방을 한다면
부대 복리 시설에 이제 또는 공공 어린이집이나 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한다면 지역 사회에 공유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뭐 이자비나 공사비 융자 재정 지원을 해준다고 하고요. 또 이게 기존의 아파트에서 층수를 2개층에서 3개층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종전의 안전진단 외에 안전성 검토를 2차례 더 추가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총 4차례에 걸쳐서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강남권입니다. 올해 대규모 재건축 이주도 있고 전세난이 좀 다른 곳보다 심할 것 같은데 자, 위례 신도시와 미사 강변도시 영향 때문일까요? 강남 4구의 전세값이 좀 안정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위례나 미사지구에 대규모 입주가 생기면서 그 지역으로 이사가는 인근 세입자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강남 쪽의 전세값이 안정돼 있는 것인데요. 예. 실제 올해는 위례 신도시에서 10개 단지 9,124가구,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에서 10개 단지 11,164가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예. 뭐 합치면 2만 가구가 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새 아파트란 장점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쏠리다 보니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전세로 매물을 출회하는 경우가 늘면서 예. 저렴한 전세 매물의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남 주변 전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으로 이런 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군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함영진 센터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동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반갑습니다. 네, 过得挺好的. 자, 선생님, 어제 저희가 배웠던 단어, 이 굉장히 문자 반응도 강렬했거든요. 그렇죠. 졸리다. 졸리다를 중국어로? 쿠. 네, 맞아요. 쿠. 학생들이 많이 따라한다더라고요. 네, 맞아요. 쿤.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 딸이 한 번은 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빠 잠은 집에서 자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자도 돼 하면서 그랬는데 집은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네. 우리가 영어로 하우스와 홈이 다른 것처럼 네. 중국어로 집이란 표현도요. 2가지 표현이 있어요. 네. 하나는 가정을 뜻하는 집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건물을 뜻하는 집이 있는데요. 가정은 자 또는家庭이라고 해요.家庭. 네, 여기서 지아는 집 가짜예요. 집 가짜, 지아. 그리고 가정은 한자 그대로 지아팅. 그러니까 지아는 건물인가요? 아니요, 지아는 집. 집.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의미로 지아 또는 지아팅이라고 하고요. 지아팅. 네, 그리고 건물은 우리가房子란 표현이 따로 있어요. 그냥 정말 그 집, 건물. 네네네. 이거는 房子. 한 번 더, 房子. 房子. 그렇죠.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몇 가정 되냐, 네. 우리 가정,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지아 또는 지아팅. 그렇죠. 네, 이거고요. 그리고 건물, 어떤 건물을 뜻할 때는 房子. 네, 房子라고 하죠. 房子. 좋습니다. 집이 최고 이런 표현도 있나요? 네, 우리 집이 최고야 이런 표현은요. 중국어로 我家最棒. 我家最棒. 네, 요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最棒. 我家할 때我는 나자고요. 네. 지아는 집가자. 그다음에 그렇죠. 最는 가장 최자. 빵자는 빵을 뜻하는 그 단어로 기억하시면 돼요. 빵. 먹는 빵. 그래서 我家最棒. 最棒. 한 번 더. 我家最棒. 最棒. 네, 最棒만 기억. 이것만 기억이 나요. 그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最棒. 我家最棒. 최고다. 우리 집 최고다. 우리 집이 최고.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最棒 최고입니다. 네, 여러분이 最棒이십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5888번님 출근하고 나서 잠깐 듣고 있는데 집이란 단어를 배우니까 벌써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쭈이빵입니다. 지금 이제 9시 46분 지나고 있는데 벌써 집을 생각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어서 일을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되겠죠?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저희가 방송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 전파에 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하고 싶으셨던 이야기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꼭 알려야 될 내용이 있다 하시는 것들 주저하지 마시고 알려주세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와 선물 보내드립니다. 자, 루더 밴드로스의 Dance with My Father 듣고 가시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연결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에 신웅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막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방공 훈련이 대규모로 어제도 있었는데요. 지하철 운행도 좀 정지되고 평소와는 좀 달랐죠? 네, 어제 오후 2시 20분부터 15분 동안 서울 지하철 2호선의 모든 구간 운행이 멈췄습니다. 이 서울시 재난대응 훈련 때문이었는데요. 이 누군가 2호선 전동차에 불을 지르고 같은 시각 제2롯데월드 옷가게에도 방화가 벌어진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네. 이 전동차에 타고 있던 승객 300여 명이 터널을 따라서 긴급히 대피했고요. 제2롯데에 있던 직원들과 시민까지 모두 1,100여 명이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같은 재난대비 훈련은 이번 주 내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또 서울 남부터미널에 있는 센트럴시티 호텔에서 큰 훈련이 있고요. 내일 오후 2시부터는 남산 2호 터널 훈련으로 출입이 통제되니까 이곳을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 관련해서 어제 국민안전처 인터뷰도 했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들 저희 YTN 라디오 방송을 잘 들으시면은 당황하지 않고 훈련도 잘 참여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공공 분야에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모집하는 제도인데 이번에 모집자가 4천여 명 정도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 4,499명입니다. 정확하게. 이 선발된 인원은 주 5일, 1일 6시간 이내에 공공근무를 합니다. 서울시의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의 사업 현장에서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정보와 업무 등을 맡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노숙인 보호나 공원 환경을 정비하고 그리고 또 금연구역을 지키는 사람 등의 이 업무를 뽑는 겁니다. 예. 임금은 하루에 37,000원이고요. 식비가 따로 하루에 5,000원이 지급돼서 이 월 평균으로 따지면 100여만 원 정도입니다. 네. 실업자나 이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이 행정기관에 등록된 노숙인, 또 가족재산 보유액이 2억 원 미만인 만 18살 이상 시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되고요. 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시민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기 위해서 신청자의 재산 상황이나 가구 소득, 부양가족 등을 선발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네, 이렇게 시민사회에 구멍이 좀 뚫려 있거나 어려운 느슨한 부분은 이렇게 좀 지자체에서 발벗고 나서는 게 참 중요하겠죠. 네. 자, 그리고 서울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사를 생각하고 있고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조사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0, 30대 가구주 중에서 예. 70%는 앞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서울연구원의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이 주거를 이동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9.5%, 한 절반이 조금 안 되죠.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예. 이 가구별로 좀 경향이 다릅니다. 30대가 72.7%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20대가 71.1%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좀 바뀌는데요. 50대는 43%, 40대는 42.1%, 60대 이상은 18.6%의 순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젊을수록 주거를 옮기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 그 이유를 좀 알아보면요.
이 집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0.7%라는 게 가장 많았고요. 계약 만료나 퇴거 요구가 17%, 시설, 성능, 안전 문제가 16.2%,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가 8% 등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옮기려는 주거 종류는 20, 30대는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에 40대는 분양을 받거나 기존 주택을 사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23%로 가장 많아 대조를 이뤘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이번 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가구주 혹은 가구주의 배우자 1,68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죠. 뭐 서울에 산다면 경제력 대비 지금 사는 곳이 안정적이진 않을 테니까 20, 30대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렇죠. 사회적 그런 경제 활동 연수도 좀 적을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좀 나이대별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서울시 출입하는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했다고 하죠. 소설가 한강의 책 채식주의자. 한 여자가 폭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육식을 멀리하고 자신이 나무가 되어간다고 생각하다가 점차 죽음에 다다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손도 발도 이빨과 새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네, 소설에 대해서는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작가가 환기해주는 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우리가 챙겨볼 수 있겠죠. 자, 끝곡은 베리 매닐로우의 맨디 흐르고 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